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파헤치는 오늘의 옥소폴리틱스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정치권은 그야말로 경랑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혁신당 기습 합당 제안부터 12.3 불법계엄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네 마리 농객들과 함께 다룰 세 가지 뜨거운 질문입니다. 첫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은 진보 진영의 득일까요? 실일까요? 둘째, 코스피 5천 시대, 서민 경제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있을까요? 셋째, 현 정부의 외교 노선과 특검 회피, 국가 안보에 문제는 없을까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돌발 제안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의, 진보 진영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긍정적일까요? 먼저 진보 호랑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개혁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법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아직 청산해야 할 역사가 많습니다. 진보 진영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성향 유튜브를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더 큰 민주당으로 뭉쳐서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절차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대의를 위한 결단으로 봐야 합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정치적 야합이자 독선입니다. 당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방식이 과연 민주적입니까? 이는 조국 혁신당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권력욕의 발현일 뿐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새 분리기를 통한 권력 유지 시도에 불과합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제안이 결국 차기 대권 구도와 연관된 당내 특정 계파의 세력 확장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말하지만 그 속내는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죠.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득실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앞서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시점에 합당이라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합당 시 단기적으로는 의석수가 늘겠지만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중도층 일부와 독자 노선을 원했던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김민석 총리실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총리가 포함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 것처럼 여권 내부에선 벌써부터 차기 구도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보입니다. 합당이 이런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진보 진영의 세력 확장이냐, 아니면 오히려 내부 균열의 시작이냐.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각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천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보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 5천 돌파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과 상법 개정 노력이 시장에 신뢰를 준 결과입니다. 진보 유튜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 시작됐다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 경제가 당장 나아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경제의 큰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것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위적인 보양책으로 만들어진 거품이며 결국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식 폭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는 동안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부모들은 아이를 낳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주가지수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지표와 체감 사이의 괴리가 핵심입니다. 코스피 상승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주식 투자 인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장 미혼, 청약 의혹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진짜 관심사는 내 집 마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의 성공은 코스피 숫자보다 집값 안정, 출산율 반등 같은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화려한 경제지표 이면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이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와 국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친중 행보라는 비판과 특정 사안에 대한 특검 회피가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 현 정부의 친중 정책이 쿠팡 사태와 같은 경제 종속을 낳고 우리의 안보 동맹을 위협한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특검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결사적으로 막는 모습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포기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종교 탄압이 시작됐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며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합니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면 국정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발목 잡기입니다.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무조건 친중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보수 정권 시절 악화됐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안을 두고 계속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쟁일 뿐입니다. 보수 진영은 제기가 어려우니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외교는 이념이 아닌 실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친중이냐 친미냐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외교 정책의 목표와 과정을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느냐입니다.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다수가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소통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진보 진영의 통합 문제부터 경제의 명암, 그리고 외교와 신뢰의 문제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과연 개혁의 가속 페달이 될까요? 아니면 독주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될까요? 코스피 5000 시대의 온기는 언제쯤 우리 집 안방까지 전해질까요? 그리고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국 주권자인 시청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옥소폴리틱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고맙습니다.